지난 25일 필리핀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HD 현대중공업에 3200톤급 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발주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계약 이상의 의미로 K군함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 필리핀 해군은 최신 주력 수상함 전력인 호위함, 초계함, 원해 경비함 등 총 12척을 한국산으로 올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톤수로 약 33,000톤 규모에 달하며 통상적인 동남아 해군력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국이 한 국가의 해군력을 통째로 재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왜 필리핀은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닌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일까요? 그의 답은 깊어지고 있는 남중국의 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한국형 함정의 비상식적인 과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스펙이 기본 스펙이라고 불리는 한국 K군함, 그 속에 감춰진 비밀과 필리핀 군함 도입 속에 숨겨진 반전,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이번에 도입되는 두 척의 호위함은 앞서 건조 계약을 맺은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하여 그 성능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량한 최신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 해군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한국형 함정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필리핀 해군의 지휘 통제와 주력 타격을 담당하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 두 척은 이미 인도가 완료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한 고화력으로 실전 배비를 앞두고 있는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두 척이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죠. 또한 광역 순찰과 해상 몸싸움을 담당할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이 인도 중에 있으며, 이번에 차세대 핵심 전력인 신형 호위함 2척까지 계약되면서 총 12척의 대함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총 12척의 함정이 모두 한국산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부품의 호환성 확보, 정비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승조원 교육 훈련의 통일성이라는 병차목적 이점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12척의 함정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유기적인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리핀 해군의 전투력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호라이즌3 사업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필리핀이 이토록 급박하게 그리고 전폭적으로 해군력을 확충해야만 하는 배경에는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극도로 치달은 중국과의 치열한 해상 분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에스코다 슐 사태는 필리핀 국민들과 군수 내부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당시 중국 해경선은 조업 중이던 필리핀의 비무장 목조 어선에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힘없는 어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이 중국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적반하장으로 필리핀 어민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선전을 펼치며 국제사회를 기만했습니다. 또한 아용인 숄에 자초된 채 필리핀의 영유권 상징으로 남아있는 BRP 시에라 마드레 함에 대한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 수십 척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필리핀 해경선을 들이받는 일명 레밍 공격도 일상화되고 있죠. 이처럼 전면전도 아니면서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 도발에서 중국은 4,000톤급 이상의 거대 해경선과 수백 척의 민병대 선박을 앞세운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1대1로 맞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며,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노후화된 해밀턴급 같은 중국 경비함으로는 엔진 출력과 선체 강도 싸움에서 중국의 최신 선박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필리핀이 주목한 한국 해군의 설계 사상, 즉 오버스펙 전략은 현재 필리핀 상황에 두말할 필요 없이 딱 좋았습니다. 딱 좋아! 보통의 선진국들이 승조원의 안락한 거주성, 긴 항해를 위한 연료 효율, 그리고 향후 개량을 위한 여유 공간을 중시할 때 한국은 선체 내부를 탄약고와 수직 미사일 발사관 VLS로 빈틈없이 꽉 채우는 설계를 고집합니다. 이는 북한의 엄청난 고속정 떼거지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거대 함대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해군이 체득한 독종의 기술력이자 생존 본능이죠. 한마디로 내가 다 이길 순 없는데 누구든 날 건드린 놈 하나만큼은 확실히 죽이고 간다 라는 겁니다. 한국 해군의 이런 광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가 바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이 거대한 함정은 단일 함정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관을 가진 구축함으로 기네스에 등극되기도 했는데요. 미 해군의 주력 알레이버크급이나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함이 보통 96셀의 VLS를 탑재하는 데 반해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무려 128셀이라는 비상식적인 양을 탑재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기술적 비결은 미국제 MK-41 발사관 80셀에 더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KVLS 48셀을 헬기 경납곡 위쪽 뒷마당 공간에 미친 공간 설계로 때려 박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산 대전미사일 홍상어와 사거리 1000km가 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림팩 훈련에서 7개국 19척 중 최우수 사격 성적을 기록하며 탑건함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죠. 한국 해군의 화력 덕후 기질은 대형 군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같은 작은 함정에도 예외가 아닌데, 570톤급의 작은 배인 윤영하급에 1500톤급 초기화면에서나 쓰는 76mm 주프를 달고 그것도 모자라
40mm 노봉 쌍열포에 대한미사일 4발까지 얹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펠러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포를 쏠 때 반동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화력을 보강하려 순간 가속력이 뛰어난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자동 자세 제어 장치를 통해 포 사격 시의 반동을 강제로 억누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리학의 한계를 기술로 억누른 설계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해군의 화력 덕후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죠. 가장 최근 건조된 충남급 호위함은 전세계 3,000, 4,000톤급 호위함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 체급의 유럽이나 미국 호위함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빙글빙글 도는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레이더가 뒤로 보는 동안 앞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충남급은 이지스함처럼 사면에 눈이 다 달린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통합 마스터에 장착하여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일본의 최신형 호위함이 모가미급도 마스터 형상은 스텔스이지만 레이더 성능과 미사일 탑재량 면에서는 충남급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축함의 뇌와 눈을 호위함의 몸체에 이식한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님 K군함의 DNA를 그대로 한국 이중대 필리핀 해군이 이어받아 오버스펙으로 꽉꽉 채웠는데 동급 서방권 함정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홀란드급은 3,750톤으로 필리핀의 말바르급보다 500톤이나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없이 오직 76mm 함포와 기관포뿐이라 치안 유지나 하겠다는 안일한 설계로 만들어졌죠. 만약 이 배가 남중국해에 온다면 중국 구축함의 좋은 미사일 연습 표적이 될 뿐입니다. 미국의 LCS 인디펜던스급 역시 3,200톤급으로 말바르급과 체급은 동급이지만 미 해군의 실패작이라고 불릴 만큼 무장이 빈약합니다. 결정적으로 VLS가 아예 없고 뒤늦게 대한미사일을 달았지만 자체 방공 능력은 단거리에 불과해 생존성이 크게 떨어지죠. 반면 필리핀이 도입하는 한국산 미개 말바르급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배는 작은 선체에 무려 16셀의 VLS를 뚫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VL, MICA 대공 미사일을 채워 적 전투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죠. 또한 1만 톤급 이지스함의 대함 타격력과 맞먹는 해성 대함 미사일 8발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엔 최첨단 A사 레이더를 달아 동시 교전 능력까지 갖췄으니 가히 체급을 뛰어넘는 화력이라 불릴만하죠. 실제로 미개 말바르급은 사업 초기 초기함으로 발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계 동급 함정 중 가장 강력한 대공 대함 화력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호위함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3,000톤급 함정은 엔진과 연료 탱크 공간 때문에 VLS를 넣을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HD 현대중공업은 CODAD 디젤 플러스 디젤 추진 체계의 흡배기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선체 내부 구획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어 16셀의 VLS 공간을 기적적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즉 미국의 LCS가 VLS가 없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이 구형 발사대를 쓸 때 말바르급은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올리며 다수의 중국 전투기와 동시에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성 대한미사일 8발은 덤으로 챙겨가니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이죠. 특히 필리핀의 한국 함정 중 가장 백미는 바로 최근에 인도된 2,400톤급 필리핀 원의 경비함인데요. 겉보기에 이 배들은 76mm 함포 하나만 달린 평범하고 순한 순찰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해군 특유의 치밀한 FF B&W 설계 개념이 숨겨져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선체 중앙과 상부 구조물에 대한미사일 발사대와 대공미사일을 마운트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투체계와 연결할 전력 케이블이 미리 매설된 채로 건조되었다는 것인데요.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 맥스디펜스에 따르면 2,400톤급에 불과한 경비함에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의 콤팩트 변형 비전과 K3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탑재를 염두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4셀의 VLS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해공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발사관 한 셀에 4발이 들어가는 컷백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창에서 반나절이면 6척의 경비함이 두합 96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춘 주력 호위함급 전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타국의 경우 나중에 미사일을 추가하더라도 갑판 위에 노출된 경사형 발사대를 다는 것이 고작인 반면 한국이 만든 경비함에는 이를 지탱할 구조적 보강까지 이미 설계 단계에서 모두 끝내버렸는데요. 이는 단순한 거치대 수준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한국에서 KVLS 모듈을 공수해와 이 빈 공간에 카트리지처럼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전시개조 능력은 중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저 배를 단순한 경비함으로 무시하자니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그렇다고 경비함을 상대로 정규군을 투입하자니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국만이 제안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이자 극단의 오버스펙 전략이죠. 필리핀이 진행하는 이러한 전력 증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백 척의 중국 함대를 상대로 정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직 목표는 바로 거부와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동급 대비 사기적인 화력을 지닌 한국산 함정으로 바다 위의 고슴도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덩치는 작지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도 격침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9년 신형 호위함 투척까지 모두
인도되어 12척의 K함대가 남중국해를 누비게 될 때 필리핀은 더 이상 강대국의 위협에 웅크리는 약소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함부로 삼킬 수 없는 날선 고슴도치가 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중국과 맞서 자신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또 왜 나만 따라와? 나는 한 놈만 패!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